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근데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원래 이제 가톨릭 신자였잖아요. 네. 신자이고. 근데 오늘 순복음 가게 된 뭔가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는데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는요. 이 전광훈 목사 이분이 주도하는 그런 그 집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기독교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그 기독교의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황 같은 거 공부도 많이 했어요. 네.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독교의 일부분이 정광훈 목사처럼 하는 거고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기독교 한국 교계 본류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심지어 이단 취급한다 하는 것까지도 이제 다 파악이 된 겁니다. 네.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기독교의 중심, 한국 교계의 이 본류들의 어떤 그 생각이 또 본인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 공통점과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의 본류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 나라의 이 난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실 분들 그런 일종의 사회의 한 구성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도 그런 기독교와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행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오늘 이제 순복음교회 3부 예배 11시 3부 예배에 나갔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요. 사실 김문수 장관도 2월에 저를 갔었습니다. 그래요? 네. 일요일 2부 예배를 갔었고 그때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앉은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김문수 장관이 앉아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 2월 16일이었어요. 네. 2부 예배인데 근데 그때는 별로 이제 그 화제가 안 됐는데 오늘은 이제 저거는 예배당에 있을 때 사진이고요. 그 목양실이라고 네. 저 예배가 끝나고 저 목양실에 가서 저 이영훈 목사께서 오른쪽 가운데 앉아 계신 네. 분 아닙니까? 이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기도까지 해주셨는데 감독님 그 기도문을 저희가 이영훈 목사님의 기도문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벤져스 단독인가요? 보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지금 심히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더 이상 망국적인 편가르기가 없게 해주시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한마음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중심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아, 네. 기도문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참 많은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가톨릭은 단일한 교회이고요. 또 이제 기독교는 여러 개의 이제 종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게 이제 순복음교회입니다. 요즘 또 이쪽 기독교 주류 교회에 아주 주류적인 그런 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명성교회 등등 이제 사랑의 교회 몇 군데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조영기 목사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영훈 목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교기를 이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 대표가 여기에 이제 참가한 것은 나름대로 사전에 조율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 이영훈 목사도 뭔가 좀 메시지를 한 대표를 통해서 뭔가 내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독교 주류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투영되는 것이 오늘의 장면이고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기독교 주류 세력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인에게 기대를 할 만한가.
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요.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국민의 통합과 단합이에요. 음. 자꾸 광장에서 사분오열돼서 싸우고 게다가 그 보수 안에서도 자꾸 편을 갈라서 과거에 뭘 했니 하고 그리고 뭐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로 휩쓸어 버릴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집회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을 더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것. 이것이 종교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기독교의 정말 합리적인 주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영훈 목사의 기도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 기도문 한 번만 다시 좀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면은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더 이상 망국적인 편가르기가 없게 해주시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달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우리 어벤져스에 나와서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는 계기가 됐던 방송사 출연 네. 똑같은 곳에 지금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권력 의지를 갖고 있다. 음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막으려면은 보수가 얼마나 하나 돼서 통합되고 단합해야 되겠냐 그 말씀을 굉장히 간곡하게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서 싸울 때가 아니고 통합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정말 단단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아마 합리적인 그 기독교 주류에서는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종교가 다 다르실 겁니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 또 절에 나가시는 분들 뭐 많은 분들께 교회가 다르지만 솔직히 저도 요즘 뭐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카톨릭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참 요즘은 어떤 뭐 이 신앙이 없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슴 속에는 좀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 심정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겁니다. 참 인간의 힘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될지 참 그런 게 답답하고 안 보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신의 힘으로라도 좀 빌리고 싶고 신에게 좀 기도드리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참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뭐 이영훈 목사님의 저 기도문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제 지금 사실 갈라치기가 돼 있습니다. 참 친구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요즘 가정이 굉장히 풍비박산된 가정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자식과 이 자녀의 갈등, 특히 그 갈등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종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시국에 대한 관점을 두고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가정과 나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그리고 요즘은요 선보고 할 때도 서로 간의 정책 입장이 뭔지 그리고 요즘은요 서로 그걸 확인한대요. 유튜브 뭐 보는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냐에 따라서 너 성향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처음 사귈 때 먼저 확인하는 게 유튜브를 먼저 보여요. 나 이런 거 많이 봐요. 나하고 좀 취향이 틀린데 그럼 안 사귄대요.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갈라져 있습니다. 참 뭔가 신에게 우리가 바라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이유도 저는 그게 물론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할 일임에서 힘이 부족하고 많이 딸리지만 그러나 뭔가 신들에게 좀 바라보고 그 힘을 얻기 위한 저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한동훈 대표의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이 저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정광훈 목사 또 세이브 코리아 뭐 하면서 이른바 쌍전이 떴다. 전광훈, 전한길 쌍전이 사실상 쌍권을 리드해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로 이른바 오른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진 기독교 세력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을 견인해가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고 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등록 교인만 50만 네, 명이에요. 네. 등록 교인만 50만 명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순복음 교회가 또 지교회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저 이용훈 목사님은 이 순복음 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알아보니까 이제 한국의 그 기독교인의 한 90% 정도를 이렇게 포괄하는 기독교 조직이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네. 한교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용훈 목사님도 그 흐름에 이제 그 있는 거고요. 그 한교총에서도 아마 이용훈 목사님의 그 오늘 강론도 제가 유튜브 생중계로 다 봤거든요.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이영훈 목사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그 이제 아스팔트에 나가서 막 그 외치는 그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좌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극단주의하고는 멀다. 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 한동훈 보수가 굉장히 저 한동훈 대표 나름대로 이제 좀 합리적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영훈 목사가 그 교계 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기독교의 그 이 주류 본류는 아마도 이제 이 그쪽으로 힘을 모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종교의 어떤 이 종교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저쪽 애들 쓸어버리자, 죽이자 이런 것들은 종교의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많이 다르죠. 결국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큰 힘인데 사실은 이 종교가 앞장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갈라치기. 물론 뭐 그 표면적인 뜻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 나라를 구하면서 이 사실은 이제 이 너무나 또 실질적으로는 갈라치기를 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시고 어떤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 이제 결론이 나오고 하면 결국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가 됐을 때 그날을 포함해서 그날 있었던 시위를 원인으로 해서 4분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종교거든요. 네.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다 말할 것 없이 정말로 지금은 통합과 치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광장에서 극단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일부 극소수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목소리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주류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현명한 종교인들의 역할이고 오늘 기도도 지금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이제 순복음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메시지도 상당한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거기에 화답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잖아요. 네. 아마 저희가 좀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 정당 그리고 종교인들까지 어떻게든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하나로 아우르고 갈등을 치유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일은 안동훈 대표가 조계종을 방문합니다. 조계사를 방문합니다. 조계사를 방문해서 조계종 총무원장님하고도 만나시나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로 지금 예정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뭐 이제 아마 종교계와 이렇게 접점을 넓혀가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뭐 단일한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많은 있지만 실적으로 뭐 이 불교도 꽤 영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 영향력이 크고 저도 뭐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구 같으면 이제 동화사라든지 박예사라든지 대형 또 사찰이 있고 그게 또 신도분들께서 꽤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불교계와의 또 접점을 넓히시고 결국은 우리나라 종교계가 어쨌건 이 사회의 어떤 해결
문제 해결 여기는 종교계의 힘을 또 빌릴 수밖에 없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3대 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네. 뭐 이런 3대 종교가 지금과 같이 이제 갈기갈기 찢어져 갖고요. 정말 양극화를 넘어서 그 또 이제 기독교계의 그 큰 어른이신 류영모 목사님이 그 아령사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우리나라 사가 그 운동기구 아령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심해져 갖고 이제 아령 모양의 사회가 됐다 뭐 이런 건데 그 3대 종교가 그런 거를 치유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키워드가 통합과 치유였어요. 네. 통합과 치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핵 그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가야 될 큰 화두 두 개를 던진 거죠. 통합과 치유라고 하는. 네. 여러분들 뭐 어쨌건 종교가 다 다르시더라도 마음 속으로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다들 좀 기도를 하시고 하면 그래도 그게 모아지면 좀 우리가 참 나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이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 힘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봐요. 그런 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살리고 치유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역할보다도 종교인들의 힘이 훨씬 더 크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그 지역에서의 교회, 성당 이런 데서 매주 만나 뵙는 담임 목사님 또 그 본당 신부님들의 네. 역할이 훨씬 더 큰 경우도 많고 사찰이 큰 경우에는 그 주지스님들의 말씀이 훨씬 더 권위와 영향력을 갖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 종교계에서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건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너무 교회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네. 또 우리 시청자들 중에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까 봐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은 그 조계종 총무원장 네. 그 진우 스님을 예방을 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그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서 종교계의 도움을 호소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조계종 조계사 예방을 할 때 배석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진우 스님 등등해서 그 여러 스님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배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특히나 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내일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해 봅니다. 자, 근데 특징적인 게 모레에 대구의 경북대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연하는 일정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 원래 이제 이 TK 방문 뭐 여러 가지로 아주 관심이 많았었는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꽤 의미가 있는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2달여간의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때 이제 자명을 했었죠. 그리고 활동 공개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대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구는 뭐 아시다시피 보수의 심장이고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당의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 작년 전당대회 때도 대구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주주십니다. 네. 한국 보수 정치의 대주주이신데 저는 뭐 영남 자민련 뭐 영남 그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거를 우리 대구의 애국 시민들이 그 뭐 주장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주주다라면은 뭐 다른 지역에서 뭐 다 국회의원 뭐 선거 다 떨어져도 되고 뭐 영남에서만 되면 그런 의미의 대주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잘 되고 정말 집권당이 되고 명실상부한 집권당이 되고 국민 다수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데 그 사랑받는 국민 정당의 대주주로서의 TK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생각.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대구는 특히 동대구역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태어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네. 자, 어쨌건 이제 다음 이번 주는 꽤 이제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요 부분들도 아마 이번 주에 좀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면 지금 뭐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조차도 우리를 민감국가. 민감 국가. 예. 이런 용어가 참 우리한테 맞나 싶은데 민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방문하기로 했던 미 국방부 장관이 일본과 필리핀 등 동맹국가 다 방문하면서 딱 우리만 뺐습니다. 우리만 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지 않고 그건 그만큼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뀔지 어떤 일이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미국의 국방장관조차도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있는 시점인데요.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또 힘을 모아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